한국인, 유럽인이 뒤통수 때려도 말 한마디 못하는 후진국 애들이잖아. 여기 복서 출신 외국인이 프랑스 파리에 관광을 온 한국인들을 보며 큰 소리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동양인들은 덩치도 작고 약하고 소심하다며 심하게 무시를 해왔는데요. 이때 그의 말을 듣던 한 한국인 남성이 그의 콧대를 제대로 꺾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호르에 루이스예요. 나는 내가 싸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파리로의 여행과 겸손한 만남이 필요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는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 쿠바 출신이에요. 내 삶의 대부분에서 복싱은 내 전부였어요. 매일 열심히 훈련하면서 내 몸을 싸움에 맞춰진 기계로 만들었어요. 어깨는 넓고 강해졌고, 복근은 단단한 근육벽이 됐어요. 주먹은 마치 돌처럼 단단해졌죠. 나는 내 외모와 강함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내 몸과 함께 좋지 않은 생각들도 함께 쌓였어요. 나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싸움을 더 잘한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는 쿠바나 미국 같은 서구 국가 사람들이 복싱에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복싱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동아시아 사람들? 그들은 복싱에 맞지 않아 라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건 그냥 과학이야. 그들은 너무 작고 약해. 우리 서구인들은 크고 근육도 많고 지구력도 뛰어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링을 지배하는 거야. 돌이켜보면 내가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우선 내가 TV에서 본 대부분의 복싱 경기는 크고 강한 서구 복서들이 이기는 장면이었어요. 내가 본 영화에서도 항상 근육질의 미국인이나 유럽인이 영웅이었죠. 심지어 내가 읽은 몇몇 기사들도 인종마다 다른 근육 유형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게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위험한 일이고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날 내 친구 빅터가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코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올림픽? 에이, 내가 말했어요. 진짜 싸움꾼들은 프로로 가야지. 거기에 돈도 있고 진짜 재능도 빛을 발하는 곳이야. 하지만 빅터는 내 친구였고 파리로 가는 여행이 나쁠 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내 헬스장에 돌아가서 쓸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짐을 싸면서 이 여행이 내가 힘과 기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파리로 가는 비행 시간은 길었어요.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올림픽에서 보게 될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냈어요. 아마추어 복서들에게 진짜 복서가 어떻게 펀치를 날리는지 가르쳐 줄 거라고 상상했어요. 내가 진짜 강함이 뭔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피곤했지만 흥분됐어요. 파리는 아바나와는 전혀 달랐어요. 건물들은 오래되고 화려했으며 장식도 많았어요. 거리도 좁고 사람들로 가득 찼죠. 모두가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나섰을 때 나는 마치 작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 속의 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인도가 좁아서 사람들과 자꾸 부딪혔고 그때마다 스페인어로 미안해요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파리에서의 첫날 밤, 나는 호텔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어요. 올림픽에서 모두에게 진짜 싸움꾼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팔을 굽히며 단단한 근육을 느끼고 스스로 미소를 지었죠. 이 작은 녀석들은 내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내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맞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는 게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고 우리가 전혀 가르침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올 때가 많죠. 파리의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잠에 빠져들면서도 나는 여전히 예전의 호르였어요. 자부심이 강하고 조금은 거만하며 많은 것들을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모든 게 곧 변할 것이었고 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호텔을 나서서 파리를 탐험할 준비를 했어요. 거리는 하바나와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서로 부딪히며 급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마치 유리가게에 들어온 황소처럼 느껴졌고 내 큰 체격 때문에 누구를 쓰러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실례합니다. 스페인어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걸 알았어요. 실수로 발을 밟아버린 작은 노부인이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민망하게 웃고 계속 걸어갔어요. 신선한 빵 냄새가 나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작은 빵집을 발견하고 크루아상을 하나 사기로 했어요. 문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동시에 문을 잡았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아시아 남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30대쯤 되어 보였어요. 먼저 들어가시죠. 제가 말하며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빵집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그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주문하는 걸 들었어요. 꽤 인상적이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초콜릿 크루아상을 가리키고 손가락으로 하나를 표시했어요. 계산원은 눈을 굴렸지만 돈을 받았어요. 나가려고 몸을 돌리는데 그 아시아 남자와 다시 부딪혔어요. 이번에는 그의 커피를 쳐서 쏟아버렸어요. 뜨거운 커피가 그의 하얀 셔츠에 다 튀었죠. 이런, 제가 외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남자는 화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는 무언가를 말했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였어요. 한국어일까요? 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손을 들어 보였어요. 내가 다시 커피 한 잔 사줄게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쿠바에서 싸움을 걸 때 쓰는 제스처를 했어요. 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작은 남자가 자기를 뭘로 생각하는 거죠? 문제 있어? 제가 으르렁거리며 한 발 다가갔어요. 제 덩치를 이용해 그를 위협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버텼어요. 그의 눈빛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었달까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파리에 저를 초대한 친구 빅터였어요. 포르에, 멈춰, 빅터가 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기 현지인 중 하나겠지. 내가 예의를 좀 가르쳐 줄게. 빅터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 사람 김민철이야. 한국의 전직 국가대표 태권도 챔피언이야. 그 사람 건드리는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작은 남자가 챔피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김민철은 빅터에게 영어로 무언가를 말하고는 돌아서서 떠났어요. 저는 그가 떠나는 걸 바라보며 혼란스럽고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제가 빅터에게 물었어요. 빅터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계 최고의 무술가 중 한 명과 싸울 뻔했어. 자, 여기서 나가자. 거리로 걸어나가면서도 저는 김민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사람이 챔피언일 수 있지? 싸움과 힘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뒤엎는 일이었어요. 그 태권도라는 거에 대해 좀 더 말해줘. 제가 빅터에게 말했어요. 빅터는 미소를 지었어요. 친구, 넌 놀랄 거야. 무술에서 덩치가 다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싸움꾼 중 일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싸움에서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주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파리에서 뭔가 배울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김민철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제 앞에서 서 있었던 모습, 우리 체격 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는 그 표정. 그게 저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파리가 제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줄지 궁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김민철이라는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길거리에서 나한테 맞섰던 그 작은 한국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사람이 챔피언 격투기 선수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빅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올림픽 훈련 센터로 걸어가며 내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사람이 싸움을 잘할 수 있지? 내 친구 빅터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내가 고집센 걸 익히 알고 있었죠. 포르에, 싸움에서 크기만이 전부가 아니야. 기술, 속도, 그리고 훈련이 똑같이 중요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나는 웃었어요. 내가 말하는 그 멋진 올림픽 경기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진짜 싸움에선 덩치 크고 힘센 놈이 항상 이기는 법이야. 바로 그때 익숙한 얼굴이 군중 속에서 눈에 띄었어요. 김민철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생각할 겨를 도 없이 나는 빅터를 두고 민철에게로 다가갔어요. 야, 너 영어로 불렀어요. 우리 지난번에 좀 잘못 시작한 것 같아. 민철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나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챔피언이라고 들었어. 하지만 내가 말해줄게. 내가 아는 그 작은 발차기나 기술들은 진짜 복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민철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었어요. 싸울 마음 없습니다. 그는 한국 억양이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싸우자고? 누가 싸운다고 했나? 나는 비웃었지만 내 목소리는 약간 거칠었어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내 커다란 덩치로 그를 압도하려 했어요. 내가 말하는 건 만약 우리가 싸운다면 결과는 뻔하다는 거야. 이해하지? 그 다음 일은 너무 빨리 벌어져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한순간 나는 민철 위에서 서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내가 바닥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민철은 내 팔 아래로 빠져나가 내 배를 정확히 차버렸어요. 바닥에 누워 숨을 몰아쉬면서 위를 쳐다보니 민철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쁘거나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럽고 약간 슬퍼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민철은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사는 싸울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법이죠. 당신이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충격에 빠져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알던 모든 것, 힘에 대한 것, 싸움에 대한 것, 그리고 동아시아인들에 대한 내 생각이 그 순간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일어나려 애쓰면서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어떻게? 이 작은 한국 남자가 나를 이렇게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지? 나 호르헤 에이, 루이스, 수년간 경험을 쌓아온 프로 복서가? 민철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짧지만 결정적인 싸움 후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거였죠.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좋은 스포츠맨이 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도움을 받아 일어섰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그런 거야? 민철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발차기나 주먹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 존중, 그리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덩치가 크다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한 말을 곱씹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음을 깨달았죠. 그저 민철의 외모와 출신만으로 그를 과소평가했어요. 그 순간은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마주하게 만드는 겸손한 순간이었어요. 난 사과해야겠어.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널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어. 내가 작다는 이유로,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널 진짜 전사로 보지 않았어. 내가 틀렸어. 민철은 따뜻하고 친절한 눈으로 미소 지었어요.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태권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배웁니다. 그것은 근육 크기나 출신지가 아니라 마음가짐, 훈련,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그렇게 서 있는 순간 나는 무언가 변했다고 느꼈어요. 아마 나와 이 한국 남자, 크기도 배경도 전혀 다른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더 낫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쿠바 복서인 나는 한국 태권도 챔피언, 민철에게서 겸손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때 나는 파리에서의 내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복싱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가르침을 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내가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꿀 거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 배움이 기대됐어요.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아직도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 작은 한국인이 나를 이렇게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지? 나는 수년간 링에서 싸운 경험이 있는 프로 권투 선수인 호르헤 루이스인데
민철의 손이 여전히 나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우리 싸움이 끝났음에도 나를 일으켜 세우려는 거였죠. 망설였어요. 자존심이 그의 손을 잡지 말라고 했지만 스포츠맨십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도움을 받았죠. 나 이해가 안 돼. 여전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민철의 얼굴은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화난 것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친절해 보였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발차기와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니야. 그가 설명했어요. 그건 규율, 존중, 그리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지. 크기가 크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순간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단지 내가 더 크고 그가 아시아인이란 이유로 내가 민철보다 나을 거라고 확신했었죠. 그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를 판단했어요. 내가 너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한 채 판단했어. 내가 더 작고 아시아인이란 이유로 진짜 파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틀렸어. 민철은 나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은 따뜻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사과 받아줄게. 그가 말했어요. 태권도에서는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온다고 배워. 근육의 크기나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의 정신, 규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야. 우리는 그 파리거리에서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나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확신했었죠. 싸움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랬어요. 하지만 민철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보여주었어요. 태권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내가 물었어요. 내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정말 알고 싶었어요. 민철은 기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어디 앉아서 이야기할까?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 벤치에 앉았어요. 민철이 태권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이 운동이 수천 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역사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발차기와 기술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그 기술들은 팔뿐만 아니라 온몸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권투와는 많이 달랐어요. 태권도에서는 민철이 말했어요. 마음과 몸이 함께 일해야 해. 단순히 강해지는 것만이 아니야. 똑똑해야 하고 빠르고 존중심을 가져야 하지. 나는 나의 훈련을 떠올렸어요. 나는 항상 근육을 키우고 강하게 때리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싸움의 정신적인 측면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지? 내가 물었어요. 너는 나보다 훨씬 작은데 나를 아무렇지 않게 쓰러뜨렸잖아. 민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태권도에서는 상대방의 힘을 그들 자신에게 되돌려주도록 배워. 내가 나를 위협하려 할 때 넌 균형을 잃었어. 난 그걸 이용한 것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싸움을 완전히 잘못 생각해왔던 것 같아. 내가 인정했어요. 크고 강해야만 싸움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건 흔한 실수야. 민철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진정한 무술은 단순한 신체적인 힘 이상이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민철이 말하는 모든 것에 점점 더 흥미를 느꼈어요.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와 태권도가 그들의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규율과 존중을 가르친다고 했죠. 나는 이전에 내가 얼마나 오만하게 행동했는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싸움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고 그렇게 확신했었죠. 하지만 여기 이 남자는 나보다 작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가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민철, 내가 말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 난 너에 대해, 아시아 무술에 대해, 그리고 파이터가 된다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잘못 생각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철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호르에, 그가 말했어요. 내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는 거야. 물론 용서할게. 사실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너를 지금만큼 존경하지 않았을 거야.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나는 파리에 올 때 싸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나는 배워야 할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민철, 내가 말했어요. 혹시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나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민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영광이지,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너도 나에게 권투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는 크게 웃으며 이 남자와 진정한 연결을 느꼈어요. 이 남자를 나는 그토록 잘못 판단했었죠. 좋아, 내가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악수를 할 때 나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폐쇄적인 권투 선수로 파리에 왔어요.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운 학생으로, 친구로, 그리고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떠날 거였죠. 며칠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겁을 주려 했던 한국인 민철과 이렇게 작은 파리 카페에서 함께 앉아 있을 줄이야. 인생이 참 묘하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도에 대해 더 얘기해봐. 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민철의 실력을 직접 보고 나서야 그에게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태권도 얘기를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죠. 태권도는 단순히 발차기나 주먹질이 아니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많은 한국인들한테 태권도는 생활의 일부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아이일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생각했어요. 저도 10대 때 복싱을 시작했으니까요. 후바도 복싱은 비슷해요. 근데 난 항상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었죠. 민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무술은 각각의 강점이 있어요. 태권도에서는 주로 발차기에 집중해요. 우리는 다리야말로 몸에서 가장 강하고 긴 무기라고 믿어요. 그가 저를 발차기로 간단히 제압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왜 그런지 알겠네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정말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던 건 대부분 영화나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민철은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많은 도전을 겪었지만 항상 더 강해져서 돌아왔죠. 그런 회복력도 우리 무술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흥미롭게 물었어요. 어떤 도전들이요? 민철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죠. 현대에도 한국 전쟁 같은 어려움이나 가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겨냈어요. 후바도 우리 나름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겪은 고난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있잖아, 제가 말했어요. 나는 동아시아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 한국은 그 자체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네.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아시아 나라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매우 달라요.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민철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두 흥미로웠어요. 그는 고궁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혼합된 서울의 번화한 모습을 설명해줬고, 산과 논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시골 풍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음식, 민철이 외쳤어요. 진짜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기 전에는 제대로 살아본 게 아니에요. 생각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였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봐야겠네, 제가 말했어요. 꼭 와봐요, 민철이 대답했어요. 아마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태권도를 훈련하는지도 직접 볼 수 있을 거고요. 대화가 계속될수록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파리에 오기 전엔 내가 싸움에 대해서, 강함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철은 제가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다는 걸 보여줬죠. 있잖아, 민철, 제가 말했어요. 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단순히 싸움을 걸려고 했던 거 말고도 한국인에 대해서, 아시아 무술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내가 무지했어. 미안해. 민철이 제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포르에,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는 거야. 태권도에서 우리는 약점을 인정하는 게 발전의 첫걸음이라고 믿어. 저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난 아직 발전할 게 많네. 우리 모두 그래요. 민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무술의 매력이죠. 항상 배울 게 있고 성장할 여지가 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파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 강함을 증명하고 실력을 뽐내려고 왔지만 대신 겸손과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민철과 함께 파리의 거리를 걷다가 진정한 강함은 근육 크기나 펀치의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항상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강함이었어요. 민철을 보며 이 예상치 못한 친구가 된 남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저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고 강함이란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눴지만 저는 이제 막 배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가 됐어요. 올림픽이 끝나갈 즈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채 파리에 도착했던 호르에는 이제 다양한 무술에 대한 존경심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떠나고 있었죠. 마지막 날, 민철이와 저는 스파링을 하기로 했어요. 실제 싸움이 아니라 가벼운 연습이었죠. 저는 민철이가 제 강한 펀치를 너무도 쉽게 피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는 마치 물처럼 제 공격을 흘려보냈어요. 제가 그를 때리려고 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든 제 힘을 이용해서 저를 되받아치는 것 같았죠. 정말 놀라웠어요. 와, 민철.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민철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전부 균형과 타이밍에 달려 있어. 태권도에서는 상대방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걸 배워. 힘이 가장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똑똑하게 싸우는 게 중요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 한때 복싱이 최고의 싸움 방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겠어.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체육관 매트에 앉았어요. 저는 민철이를 바라보며 파리거리에서 그를 처음 봤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그가 저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약하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철,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처음 널 만났을 때 내가 한국인이라서 좋은 싸움꾼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민철이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괜찮아, 호르에. 중요한 건 내가 배웠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아. 저는 그의 용서를 감사히 여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나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줬어. 싸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 절대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 후 우리는 오후 내내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철이는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아름다운 산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얼마나 존중과 노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요. 한국에서는 그가 설명했어요. 항상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항상 내가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내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민철이의 방식이 훨씬 더 현명하게 느껴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알았어요. 조금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집에 가서 공유할 생각에 말이죠. 민철, 제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 민철이는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끌어안았어요. 나도 고마워, 호르에. 내 덕분에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우리가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쿠바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을 바꿀 생각에 잠겼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무술에 대해 가르칠 거예요. 단지 복싱만이 아니에요.
한국과 그 놀라운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줄 거예요. 무엇보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칠 거예요. 민철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비웃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는 강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이제는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파리에서 이륙할 때 창밖을 내다봤어요. 제가 많은 것을 배운 이 도시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교훈들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눈을 감고 아바나에 있는 제 체육관을 떠올렸어요. 제 학생들에게 민철에 대해, 태권도에 대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마치 제가 절대 아무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특히 한국인을. 나도 그 교훈을 어렵게 배웠거든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 새로운 장을 기대했어요. 민철 덕분에 저는 단지 더 나은 싸움꾼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죠.